자, 여기 제가 지금 잘 보이세요? 네. 누구예요? 이 사람? 네, 광부.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광부라고 읽고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네, 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동자가 갑자기 막 동정의 눈빛으로 바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 1이 12반. 그래서 거기서 16년을 살았는데 정말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1등할 수 있거든. 전교생 50명이라서 나 항상 1등했어요. 그래서 나 천재인 줄 알았잖아, 내가. 진짜. 그래서 우리 아빠도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천재 딸을 낳았더래요. 맨날 이랬어요. 흥분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16년 동안 정말 난 천재다. 나는 이 시골에서 썩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16년이 지난 중3 10월에 제가 선언을 합니다. 나 서울로 유학 보내달라. 네, 남들은 미국 가죠. 전 서울로 유학 보내달라. 네, 서울 유학 안 보내주면 나 집 나가겠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또 학구열이 대단하시거든요. 여기 학부모님들도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3남매를 데리고 서울로 옵니다. 진짜로. 네, 지하에 단칸방을 얻어서. 그런데 나는 내 꿈이 서울에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너무 행복했지. 서울에 왔는데 내가 꿈을 이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서울 것들은 달라. 일단 말투부터가 나를 기를 눌리게 해요. 자, 서울 애들은요. 우리는 강원도에서 밥 먹었나? 이렇게 해요. 근데 서울 애들은 밥 먹었니? 뒤로 쳐 올려. 이 쳐 올리는 강세 때문에 기 눌려본 적 있어요? 달라요, 달라. 그리고 내가 살았던 지역은 그냥 골고루 가난한 사회예요. 골고루 가난한 마을이야. 너네 아빠도 광부, 우리 아빠도 광부. 근데 여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왜 나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내 존재 가치가 왜 아빠의 직업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의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너희 아빠가 학교 오는 거 아니니까 너랑 나랑 맞짱 뜨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지냈어요.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여러분 혹시 살아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만한 바퀴벌레 본 적 있어요? 이만한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매일 이렇게 저를 찾아와요.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요. 서걱 서걱 서걱. 그럼 왔구나 이러면 돼요. 누워있다가 왔구나. 퍼덕 이런 소리 나요. 날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친구 삼아 지냈어요. 아빠는 계속해서 강부 일을 하시면서 저의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됐고 엄마는 아빠와 그리고 저희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밥도 좀 해주시고 뭐. 근데 저는 이제 혼자서 밥 해 먹고 뭐 학교 가고 그래야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바퀴벌레가 나오고요. 그리고 장마 때는요 하수가 역류를 해요. 네. 그래서 집이 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역류할 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커먼 물이, 부유물이 둥둥둥 떠다녀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할 것 같죠? 네, 긍정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삼남매는 그 물을 퍼 나르면서 거기 있는 머리카락을 집어 던지면 막 이러고 놀아요. 강원도에서 눈 던지면서 놀았는데 그냥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중3 10월에 올라와서 이제 2달을 그렇게 산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조금 잘 사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다는 곳에 제가 겁도 없이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조건을 타고났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집 사는 주소를 써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써서 마지막에 B03호라고 썼어요. 지하는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주소 목록을 보니까
803호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 생각한 거지. 아, 우리 학교 정도 들어올 애면 지하에 살 리 없는데, 아, 803호로 잘못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어 시험을 봤거든요. 영어 시험을 봤는데 다른 애들은 다 선수 학습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는 학원이 없어요. 네, 학원을 못 다녀요. 돈도 없지만 학원이 없어서도 못 다녀. 근데 굉장히 어려운 뭐 영어 등급 시험이었는데 저 혼자 떨어졌어요, 우리 반에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가난해서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고 그래서 공부까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지만 자녀 눈치를 보지 않는 섹시한 당당함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밥을 이렇게 가끔 서울 올라오셔서 차려주게 되면 미성아, 밥값 해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밥값 할 수 있는 건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수능 전날에 정말 떨리는 거예요. 내일 수능이야. 당장 내일이 수능이야. 정말 떨리죠. 그래서 엄마 너 너무 떨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보통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 그렇죠. 그렇게 웃어주시겠죠. 괜찮아. 최선을 다하고 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떨린다고? 괜찮다. 못 보면 집에 오지 말고 한강 가라. 그러셨어요. 되게 당당하시죠. 그리고 제가 교사가 됐어요. 엄마 저 교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엄마가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딱 주시면서 약속 지켜라 하셨어요. 그 편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버이날 기념해서 쓴 편지였는데 그 안에 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돈 벌면 제가 1억 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돈. 약속 지켜라. 저 10년 동안 열심히 월급 갖다 드렸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당당한 매력의 섹시한 어머니가 계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우울로 빠지고 있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고1 말에 여느 때처럼 우울하게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 안 될 인간이야 이러면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짝꿍이 미성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봤는데 내가 자해를 하고 있는 거 있지. 팔목으로 이렇게 교복 위에다가. 너무 하드코어한 얘기다, 그치? 그 정도로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친구도 슬슬 날 피하기 시작하고 쟤 뭐야.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이거 저예요. 어때요? 에? 오크 같아요? 누구야? 오크 같아요? 되게 우울해 보이죠? 그렇죠. 커튼도 이렇게 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도피하고 싶은 그런 얼굴의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출신의 명문대학을 다니는 선배 오빠를 초대를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자, 제가 그 선배 오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배들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로 보여요? 점이요. 네, 맞아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요, 여러분의 단점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면에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우리는 이 넓은 지면을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점을 본다고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부족한 점 없는 사람, 고전할 요소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 단점이요 확장해요.
점이 진짜 커져요. 내가 이 점이 굉장히 커진 극단의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심지어 나는 김미성이라는 이름조차 싫었어. 미성. 좋게 얘기하면 뭐 아름다운 목소리, 뭐 이렇게 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고. 너는 평생 성년이 될 수 없어. 너는 미성년이니까.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는 우울증이니까 이름조차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그라미, 이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너의 장점을 보는 거야. 너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이 점이 줄어들어.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뭐 의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있어 보이고 싶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와 닿았어요. 우리 엄마의 당당함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결핍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난 머리가 나빠. 나는 집이 가난해. 나는 체력이 안 돼.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친구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심지어 이런 거라도요. 왜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옆반 담임보다 항상 별로일까? 그렇죠? 그런 거라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결핍은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그런데 결핍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결핍이요 나를 망하게 해요.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돼요. 내가 강원도에서도 가난했고요. 서울에서도 가난해요. 난 똑같아요. 우리 아빠 똑같이 강부고. 생각이 바뀐 거죠. 나는 이래도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였는데 서울에 와서 우리 아빠는 광부라서 내가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핍은 꿈의 원동력이다. 한번 해보죠. 시작. 네. 내가 결핍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 아빠 강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 이후에 저의 피나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화장실 가는 시간 아꼈고요. 그래서 엉덩이에 땀이 차가지고 이게 치마가 이렇게 젖을 정도였어요. 오줌 쌌나 그때?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마가 젖었어. 애들 막 놀릴 정도였어. 그만해 공부 막 이럴 정도였어요. 사물함이 뒤에 있는데 사물함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학교에 사물함 뒤에 있잖아요. 그쵸? 아니 복도에 있거나. 그래서 나는 옆에 라면 박스 두고 공부했어요. 진짜 치열하게 공부했죠. 사람들은 그런데요. 나 학창 시절에 공부 너무 안 한 것 같아. 이거를 후회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1년 정도 남은 거죠, 보통? 그쵸?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잡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